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어쩌다가 책 한 권 샀는데 앞부분만 조금 읽고 또 덮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또 새 책 사고 그러다 보니까 책만 점점 쌓이는 그런 경험이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는데 어쩌겠어 하고 막 한탄만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20권 정도 읽었어요. 저는 차로 출퇴근하는데요. 아침에 회사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한 10분 정도 읽고 들어가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바로 시동 걸지 않고 차에서 조금 읽고 출발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점심시간이었는데요. 도시락 싸와서 일단 얼른 먹고 매일 30분 정도 읽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만 모아서 읽었는데 6개월 만에 20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책들이 다 재밌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권 중에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푹 빠져서 읽었던 실패 없는 단편 소설집 5권을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 소설이지만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책들이니까 꼭 끝까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요. 김영하 작가의 소설집 오직 두 사람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말 잘하는 김영하보다 글 쓰는 김영하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각각의 단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상실 이후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뭔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제작인 오직 두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은 주인공이 쓴 편지 형식의 소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사이 좋은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사랑인지 속박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단 둘뿐인 관계라는 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얼마나 숨막히는 건지를 체감하는 그런 소설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당한 여운을 남기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제일 유명한 단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단편이에요. 유괴됐던 아이를 10년 만에 되찾은 부모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아이를 찾는 순간 끝나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진짜 좀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수수와 나라는 단편이 있는데 여기는 소설가가 나와요. 소설가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어떤 소설을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넘어가는 굉장히 몰입이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 건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소설 자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 편 한 편 길지 않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 내서 자투리 독서용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한 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라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고 나서 여운을 많이 느낀 소설집이라서 추천하게 됐어요. 두 번째 책은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읽으면서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장유진 작가의 연수 책인데요. 장유진 작가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작가고요. 또 직장인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사실적인 그런 묘사를 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직장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스캔하는 작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작품의 표제작인 연수는 모든 걸 다 잘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일도 잘하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운전이에요. 장롱 면허 10년 차인데 그래서 베테랑 아줌마에게 도로 연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운전 배우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운전을 배우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긴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못 밟는 사람이 인생에서 뭘 무서워하는지 또 뒷좌석에서 잔소리하는 아줌마가 사실 어떤 존재인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소설이기도 해요. 저처럼 이제 운전을 해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정말 공감을 느끼실 만한 그런 지점도 있고 또 이게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운전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소설을 몰입감 있게 다 봤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같아서 공감도 되고 또 얄밉기도 한데 또 밉지 않고 웃긴데 짠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거기는 또 축의금을 얼마 낼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과 가까운 소재를 가지고 쉽게 풀어낸 그런 소설이라서 한국 소설은 좀 어렵고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보시면
그런 편견이 깨지는 소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요, 요즘 문학판에서 제일 뜨거운 책 중에 하나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가장 핫하게 주목받았던 소설인데요.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정민 배우가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말을 추천서로 쓰면서 유명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이 저는 박정민 배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들었지만 읽어보니까 유명해질 만한 이유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소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묵직한 메시지도 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은 그런 소설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요. 혼모노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진짜라는 뜻인데요. 가짜가 아닌 진짜. 이 책 전체가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이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표제작인 혼모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이 30년 경력의 박수무당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았다는 젊은 무당이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베테랑 무당이 자신의 어떤 그 신발이 흔들리게 되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정만 들어도 좀 특이하고 재밌는 설정이죠. 근데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무당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어떤 회사에도 보면은 그런 오랫동안의 짬밥으로 이렇게 버티는 그런 고인물들이 있고 또 재능으로 무장한 신입들이 있잖아요. 그 둘의 어떤 신구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구도가 또 회사에서 늘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설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혜나 작가가 90년대생 젊은 작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인, 무당, 배우 이런 또 정치적으로 대입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자기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몰입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게 이 마음을 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 소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소설집이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안 보셨다면 팔리는 데는 꼭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이제 점심 때 밥을 좀 빨리 먹고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감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인데요. 김기태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첫 책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김기태 작가가 등장하자마자 여러 문학상을 휩쓴 그런 작가입니다.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올해의 발견이라고 했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매력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품위 있게 다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야기는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화려한 것도 없고 또 극적인 사건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장 다니는 남자와 또 삶이 자꾸만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이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정해서 읽다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제목도 좋았는데,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교차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남녀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조등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단편은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걸 읽고 나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교양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주인공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뭔가 거창한 걸 가르치는 건 아닌데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조명해내는 그런 소설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좀 더 성공해라, 대단해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반대로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품이 있는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 주변 일상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안겨준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설은요,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입니다. 이 책도 오직 두 사람처럼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7년 정도에 출간된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혜란 작가는 워낙 유명한 작가고 또 이 작가가 책을 내면은 늘 주목받곤 하죠. 그런데 그런 작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이 제목부터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깥 세상은 여름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은 아직 한겨울에 멈춰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어떤 시간에 갇혀 있는 기분, 그런 기분을 누군가는 느끼잖아요. 또 저도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온도차를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책에는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전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단편인 입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잃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아이를 잃은 부부가 도배를 한다는 거, 이게 뭔가 이야기 자체는 어떤 이야기인지 상상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슬픔들을 과장하지 않고 또 뭐 그런 슬픔을 통해서 울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어떤 일상의 디테일을 좀 더 담당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게 더 오히려 슬프게 느껴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동도 괜찮은 소설이고 또 노찬성과 이반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거는 할머니와 사는 소년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과 또 늙은 개가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단편은 정말 슬픈 얘기라서 가능하면은 집에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읽고는 한동안은 조금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 정도로 마음속에 어떤 슬픔을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예란 소설을 읽으면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 문장들인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기는 좀 어려운 소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실을 다루는 소설이다 보니까 슬픔이 느껴지기도 한데 그 슬픔을 좀 품어주는 그런 소설들이 담겨있는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읽는다면 이게 제목 바깥은 여름이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꼭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더운 여름 속에서도 한겨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소설이라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5권 정리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직 두 사람,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장유진 작가의 연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소설이 궁금하다. 그러면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 추천해드리고요. 조용한 다정함이 그립다.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작가의 작품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뭔가 울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바깥은 여름 김예란 작가의 소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권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딱 한 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분들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10분, 또 점심 먹고 30분, 퇴근하고 10분, 이것만 모아도 하루 50분이거든요. 저처럼 차가 아니라 지하철로 만약에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에서 읽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하루 1시간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면은 일주일에 한 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읽고 뭔가 시간 순삭된 그런 책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영상을 제가 찍을 때 골라서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읍비읍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